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는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버블 차트인데요. 요즘 인포그래픽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블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탈로스의 200억 개의 위협 정보의 크기를 원의 크기라고 한다면 경쟁사에서 발표한, 이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발표한 자료의 기반으로 보면 최대 한 9억 개 정도, 9억 7천 개 정도의 위협 정보를 처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전체 비율로 보면 한 200대 1 정도, 한 20대 1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양이 이제 단순히 처리하는 위협 정보에 대한 양이 아니라 그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텔리전스화 돼 있는 룰로서 변형이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자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의 양이 왜 중요한지 또 다른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외부 분석 기관에서 회사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요즘의 공격들은 어떤 특정 개인 집단의 악성 집단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 간의 공격도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악성 코드 공격을 국가별로 한번 이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 차트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위에 곰부터 시작해서 천리마, 판다, 그다음에 여우, 그다음 스파이더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요. 어느 국가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다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별로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곰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의 공격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보면 18분 49초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공격자가 특정 그 타겟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공격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다시 빠져나온 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18분. 그리고 그 다음이 2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도 2시간이라는 시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비운 그 시간 동안도 굉장히 고도화된 공격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공격을 마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굉장히 고도화된 공격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빨리 처리하고 그 처리한 정보가 현재 고객사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룰로서 업데이트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갖고 있는 그 큰 위협 정보에 대한 쌓인 부분들이 시스코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동그라미로 표현된 이 모든 부분은 시스코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들, 보안과 연관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이 제품들이 앞서 탈로스에서 제공하는 그 위협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위협 정보뿐만 아니라 이벤트 정보, 그 다음 정책 정보까지 하나의 제품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다른 제품으로 다 연동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러 벤더의 제품을 사용하고 그 위협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사이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스코의 제품의 네트워크 제품이나 보안 제품을 사용한다면 하나의 발생된 위협의 정보가 하나의 보안 제품 그리고 네트워크 제품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기업, 고객사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예로 한번 예전 2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2년 전 5월에 발생됐었던 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이 현재까지도 계속 공격이 되고 피해를 본 단말의 수가 한 14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아직까지 보고를 되고 있습니다. 당시를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워너크라이는 5월이었는데요. 2017년 5월이었는데 사실 이 취약점에 대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SMB 취약점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한 이후에 바로 시스코에서는 3월에
관련된 룰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파이어파워, 즉 저희 차세대 방화벽을 쓰고 있는 고객에서는 이미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가 5월부터 한 2개월 전인 3월에 다 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4월에 그 섀도우 브로커라는 그룹이, 또 해킹 그룹이 당시의 툴을,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툴을 공개를 했죠. 그 이후 바로 시스코에서는 바로 4월 25일에 관련된 또 룰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공된 툴, 악성 툴에 대한 것도 방어할 수 있는 룰을 저희 제품에 포함을 시키는 룰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이 워너크라이가 퍼졌던 5월 전에 시스코의 제품을 쓰고 시스코의 제품에 차세대 방화벽을 쓰고 있는 고객사라면 그 5월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당일 5월 12일 날도 좀 예를 들어 보면 그 공격이 일어나면서 악성 코드가 CNC로 접속해서 코드를 받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시스코 제품인 엄브렐라는 그 CNC 서버의 URL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 엄브렐라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당시에 악성 코드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PC에 떨어졌더라도 그 악성 코드가 실행될 때 필요한 정보를 엄브렐라가 차단함으로써 또 그 워너크라이 랜섬의 공격의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보시듯이 시스코는 어떤 취약점이, 하나의 취약점이 나와도 그에 대한 분석이 일어나고 룰을 반영해서 관련 제품에 룰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사를 보호하는 데 가장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 제품들의 룰이 업데이트된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트 중에서 보시면 이제 시스코의 탈로스 조직에서 모아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거에 맞게 룰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모든 룰을 이 제품에, 왼쪽에 보시는 네트워크, 차세대 방화벽, 차세대 IPS부터 시작해서 EDR 솔루션인 앰프4 엔드포인트,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클라우드에 관련된 모든 보안 제품까지 다 일사불란하게 이 제품의 정보가 공유되고 제품에 반영이 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품에 그냥 단순히 하나의 네트워크 제품이나 하나의 포인트 솔루션인 엔드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보안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 전 제품군,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 클라우드까지 이어지는 전 제품에 같은 보안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고 방어에 반영될 수 있는 제품은 시스코의 보안 제품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전체적인 시스코 보안이 어떻게 그 경쟁력을 갖추고 어떻게 전 기업 고객들을 대응해 가는지, 보호해 가는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스코의 보안 솔루션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그 네트워크 하면 시스코, 또 보안도 시스코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시스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안도 시스코.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보안도 시스코를 항상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랜섬웨어 방어를 위한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